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 유람, 마산 하포 출신 최형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그 사회를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아빠 찬스로 화려한 스펙을 쌓아 좋은 대학을 가고, 누구는 엄마 찬스로 특별한 휴가와 보직 청탁을 했습니다. 법무장관 아들의 수사는 웬일인지 8개월째 지지부진합니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간단한 수사입니다. 이런 일로 국방부가 나서고 정부 여당이 나서고 오락가락 답변을 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됩니다. 이 병역 문제, 군 보직 문제, 휴가 문제, 이건 국민들의 영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여러 수사가 말이 많고 길어지고 있으니 빨리 검사를 임명해서 빨리 수사하라, 수사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실 용이 있습니까? 자, 국방일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좌관이 군에 누구한테 청탁 전화를 했다는 건 혹시 들으셨습니까? 자, 사실이 국방일보 전제돼야 한번 되겠죠. 보십시오. 국방을 보시면은, 자, 그렇게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서 저렇게 청탁을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게 전군에 배포되는 국방일보에 난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게 보좌관과 장관인과의 관계에서 보좌관이 자기 업무가 없는 일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보좌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책임지셔야 될 때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 장관님께서는 서일병이 당시에 굉장한 병정이 있어서 19일이나 병가를 갖고 또 연가 4일을 위해서 24일입니다 휴가를 간 것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국민들은 큰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굉장한 병정이 있어서 이 한 3개월 정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 아드님이 군에 복귀해서 그 뒤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3개월에 훨씬 못 미쳐서 기대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장관님이 이전에 하신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병가를 요하는데 일찍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뒤에 기대 이후에 추가로 수술을 받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15일 날 국방부 장관은 그 서군이 기대해서 추가로 진료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확인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장관님 정치자금 사용대에 한번 보실까요? 일부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없습니다.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 식사한 게 맞기는 맞습니까? 자, 판사 출신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여기 쓴 식당이 네. 큰 따님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쭉 가신 겁니다. 그것도 위치나 요일로 볼 때 일요일 날 기자 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합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재 거래,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질은 정치자금은 이게 정치자금으로 쓰신 겁니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이 사는 일이 없도록 또 가계의 지원이나 딸의 가계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거둔 게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 정치자금 거기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총림 혹시 고소고발 사건 처리 기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형사소송법 257조에 보면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은 지금 8개월째 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복잡할 게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을 지나면서 8개월 되면서 국방부가 보관해야 될 녹취 파일, 이런 보존 시한이 다 끝났습니다. 자, 서울 동부지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지난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이 동부검사장님은 그저 이 뒤로 은퇴하시거나 또는 잠깐 다른 수평 이동하시다가 그만두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께서 장관에 취임하신 뒤에 갑자기 핫한 곳으로 되었습니다. 검찰국장 차장검사라고 하고 또 4개월 동안 그 3개월을 도과시켰던 검사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영전했습니다. 다음에 수사를 지연시켰던 대검 형사부장, 병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저지시켰던 대검 형사부장은 동기들보다 빨리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자, 반면에 좌천된 검사들도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형사 1부장, 직접 담당하던 부장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고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물어서 조서에서 누락시킨 곳이 바로 동부지검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지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 본 사건의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8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이번에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아들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의 파행을 초래했습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근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가기관을 흔드는 명백한 수사 개입으로 즉시 직무를 집행정지시키고 해임을 검토해야 합니다.